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고요.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둘 수 있는가? 구속 기한, 구속 기간이 끝나는 그 기한, 그 타임 리미트는 언제냐? 이건 뭐 간단한데요.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그 날짜 계산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속 기간 그 계산 잘못하면요, 이게 실제 그 계산 잘못해 갖고 이 피의자가 석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석방된 사례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에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가 됐죠.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요. 19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보통요, 1차 구속기간은 열흘입니다. 10일이고요. 또 연장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20일 동안 이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요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이 체포가 부당하다 해서 체포 적부심을 냈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냈고요. 그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형사소송법상에 보면요, 이 체포 적부심을 하는 그 기간,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최종 결론이 나오는 그 기간은 이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빼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게 없었다면요, 이렇게 됩니다.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19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자, 19일부터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요건 구속영장 그 서부지법에 한 거요. 그게 17일에 신청을 해서 이 최종적으로 발부된 거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6일 체포 다음 날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그 다음 날인 17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일부터 17일, 그 다음에 요게 체포 적부심 그 날짜고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 및 영장실질심사, 그거는 17일에 청구를 해서 19일에 이게 결론이 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공수처 관계자는요, 언론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기한 규정이 조금 복잡한데 공수처에서는 날짜로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체포 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법원의 그 판단 서류를 받은 게 16일에서 17일 사이고,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경우에는 17일에 시작되었고 19일에 끝났기 때문에 16, 17, 18, 19 하면 요 나흘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1차 구속기간 10일이고 2차 구속기간 또 10일이고 토탈 20일인데, 요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이 요 나흘이기 때문에 플러스 4일을 해야 된다, 요렇게 계산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요, 언론에 발표한 게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28일까지다. 1월 28일까지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또 구속기간 열흘 연장해 줄 경우에는 2월 7일까지 가능하다. 2월 7일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요게 없었다면은 원래는 1차 구속 기간은 15일에 체포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요 24일에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열흘 연장해 준다 할지라도 2월 7일이 아닌 이 4일 앞에 당겨진 2월 3일에 끝나게 돼 있는데 그 두 가지 것 때문에 요 4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2월 7일에 끝난다. 요게 지금 공수처의 계산이에요. 근데 공수처도 확실한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자신은 없다. 그리고 이건 공수처의 판단인데 지금 검찰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생각은 그겁니다. 이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에 이미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20일 중에 앞에 열흘은 공수처가 쓰고 뒤에 열흘은 검찰이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 조율이 됐는데, 그래서 공수처는요 28일까지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들이 이제 신병 확보를 하겠다. 그 다음에 검찰로 넘겨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지금 검찰에서는요 안 된다. 빨리 넘겨라.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넘겨라 하면서 그 지금 명분을 어떻게 드냐 하면요.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연장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소를 하는 공소장을 제출하는 검찰에서 구속기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왜 당신들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 전에 검찰로 빨리 이거를 넘겨라, 송치를 해라,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불허가 된다. 그러면 검찰은 시간도 못 갖고 바로 기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로 넘겨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이거 계산 잘못해갖고요 피의자가 석방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제 SBS 8시 뉴스가 소개를 했는데요. 1월 9일에 필로폰 판매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강동경찰서에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동경찰서는요 그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경찰이 영장을 칠 때는 항상 검찰에 통해서 칩니다. 그래서 경찰이 영장 칠 때는 영장을 신청했다. 그다음에 검찰이 또 영장 칠 때는 영장을 청구했다. 신청 청구 조금 이제 단어를 달리 쓰는데, 그래서 체포 다음 날인 10일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검찰은 하루 뒤인 11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날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이 열흘 동안 데리고 있다가 이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데 요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될 때까지 요 기간을 하루로 잡아야 되는데 이틀로 잘못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되는 요 날짜 열흘 아니에요. 그러면 꼭 구속영장 치고 영장실질심사 받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았을 때 요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하루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실수를 해갖고 이틀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11일 그러니까 검찰에 빨리 넘겼어야 되는데 하루 늦게 넘긴 거예요. 검찰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약 피의자 김모 씨가 풀려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려나오면
다시 재구속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안 된답니다. 예.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검찰이든 경찰이든 같은 범죄 사실로 두 번을 구속할 수가 없다. 다시 구속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요. 이 마약 피의자 김 씨는 경찰의 실수 때문에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유의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 기간을 넘겨서 피의자를 계속 그 구속 상태에 놔두게 되면 이 국가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국가 배상 책임까지 발생하게 되고 구속 기간을 넘겨서 한 수사는 다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 증거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뭐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는데 지금 공수처가요. 이거를 날짜 계산을 해갖고 플러스 4일이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검찰의 계산법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날짜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 뭐 요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의 계산법과 경찰의 계산법은 다르다. 그래서 괜히 공수처 꽉꽉 채우려고 하다가 이 뭐 강동경찰서의 실수처럼 날짜 계산 잘못해갖고 풀려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검찰에서는 공수처 못 믿겠다. 빨리 넘겨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공수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또 공수처 참 진짜 꼴불견이었어요. 왜 그 헌법재판소에서요 탄핵 심판 끝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를 갔느냐 서울구치소로 바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오후 4시 40분경에 끝났는데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어디로 갔느냐 인근에 있는 국군 서울지구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예정된 일정이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예정된 일정 맞답니다. 이 구치소 안에 의무실이 있고 거기서 진료를 받았는데 구치소 의무실 거기로는 조금 해결할 수가 없는 뭐 안과 계통의 질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날 서울구치소장이 그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오라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고 어제 국군 서울 지구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8시 40분경에 마쳤습니다. 그게 이제 시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니까 9시 19분에 도착을 했다는데 근데 그저께도 공수처가요.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하겠다. 갔다가 헛땅치고 왔잖아요. 근데 어제도 말이죠. 이 헌법 그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끝나고 대통령이 바로 서울구치소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놨어요. 6명을 보내놨는데, 그러니까 저기에 국군 서울병원 가갖고 그 진료 받는다 일정도 모르고 그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올 줄 알고 거기 가서 6명이 죽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왕구치소에 도착한 거는 9시 넘어서 9시 19분에 이렇게 되면요. 인권보호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밤 9시 이후의 조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밤 9시 이후에 이 심야 조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공수처는 낮 시간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해갖고 이렇게 간 건데 9시 넘어서 대통령이 도착하니까 말짱 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허탕치고 돌아왔다 하는 건데 참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수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나설 일이 아니었어요. 문재인 때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공수처는 빠지고요. 그리고 그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근데 공수처가 저러고 있고요. 근데 보니까요. 공수처가 이게 너무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이죠. 접견. 변호인 외에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인만 접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서신 일체금지에 일체금지.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봤더니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접견 다 허용했고요. 서신 이거는 최순실 씨 빼놓고 다 허용.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친형인 이상은 이상득 둘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면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서신도 그냥 제한 없이 다 허용해 줬어요. 근데 그 이제 구속된 그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게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변호인 외에는 아예 면회 금지고 편지 쓰는 것도 아예 금지다.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인권 탄압 아니냐, 과도한 공수처의 직권 남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 확인해 보니까요, 공수처가요, 오늘도 또 서울구치소 가서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렇게 능력도 안 되면서 과욕을 부리는 이런 추태를 좀 그만 부리고요. 지금 구속 기간도 제대로 계산을 못 해갖고 이상한 뻘짓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요. 이제 좀 제발 그만하고 검찰로 빨리 넘기는 게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